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달을 파는데 지금 현재 3대 배달 앱이 거의 뭐 95% 이상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대 배달 앱만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배달의 민족은 한 1년 반 전에 중개 수수료를 없앴어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없고 외부 결제 수수료만 3.3%였습니다. 이 외부 결제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거를 외부 결제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기요 같은 경우는 17.7, 배달동 같은 경우는 6.6.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요걸 가지고서 배달의 민족 가지고 집중 마케팅을 했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백날 해봐야 손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에 비하면. 그러면 얘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맨날 아마추어들은 보면은 매출만 얘기해. 매출 얼마야? 매출 얼마야? 가게 어디 인수하려고 해도 매출 얼마야? 이익금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매출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 그쵸? 매출이 1000만원 매장에서도 3,400만원 가져갈 수도 있는데 6천만원, 매출 6천만원 나온 매장에서도 적자 보는 매장도 많아요. 그러면 이익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배달의 민족을 가지고선 집중 마케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은 주문이 81%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배달 앱만 따져서 제 매장에서 실질적인 27일 영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약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1800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 약 1500건 정도는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게 뒤바뀌어져 있으면은 이익금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3대 배달앱 주문만 해도, 앱만 활용 잘해도 매출액이 약 3,100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집중 마케팅을 했더니 배달의 민족에서만 약 2,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이 당시에 제가 배달의 민족에다가 돈을 쓴 게 약 20만원 밖에 안 돼요. 약 20만원을 썼는데 2,5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달 앱을 활용해서 매출 올리는 스킬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속 사람들 많이 오시고요. 한 두세 달만 강의 들으시면은 매출이 진짜로 올라요. 별것도 아닌데 돈 크게 안 들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하던 교육인데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한 장으로만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했더니 매출이 그만큼 오르냐. 제일 처음에는 리뷰하려고.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소통.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전에는 주문을 하면은 전화 주문을 해가지고 뭐 몇 동 몇 호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전화 주문을 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앱으로 주문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은 앱으로 주문해.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를 보내. 그러면은 고객하고 그 주인 가게 점주하고는 고객과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전화통화 목소리도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 앱에다가 리뷰를 씁니다. 고객들이. 그러면은 좋으면은 좋다라고 쓰고, 정말로 우리가 불친절하거나 늦게 가거나 정확하게 안 가면은 불만의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잘 달아야 돼요. 왜냐면 1대1이 아니고 이 리뷰는 전국 어디서 다 볼 수 있어, 우리 매장을. 그러면 고객은 이 리뷰를 보고 제일 많이 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상품평을 보고 많이 시키죠. 예, 상품평 없는 데는 안 시키잖아. 안 좋거나. 상품평이 좋아야 됩니다. 식구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뷰인데 1대1이 아니고 그 리뷰를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좋으면은 좋다라고 달아줘야 되고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줘야 되고, 나쁜 거면 죄송합니다라고 달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80%가. 아직까지 하는 분들이 20%밖에 안 돼요.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집 사장은 그래도 다른 고객이 봤을 때 이 집 사장은 아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는구나. 이 집 괜찮네. 근데 거기에 고객은 막 수백 개를 달아놨는데 사장님 댓글은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다른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고객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서 내가 정말 불만글을 올렸는데 사장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바꾸는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게의 자랑, 우리 가게의 자랑을 업소 소개에다가 잘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게와 경쟁업소인데를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분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달 외식도 계속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앱에서도 유료 상품이 계속 나오는데 유료 상품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AT에서 선정한 올해 2017년의 외식 트렌드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4가지. 보시면은 여기 다 외식업 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맞춰보실게요. 한번. 일단은 맨 처음이 나홀로예요. 아까 얘기했던 혼밥족 싱글 나홀로입니다. 이거는 핫 키워드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반외식의 다양화 라고 합니다. 반외식이 뭘까요?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걸 내식이라 그래요. 해먹는 걸. 그리고 바깥에 사먹는 거를 외식이라 그래요. 반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의 음식을 집에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의 음식을 포장해서 먹어도 되고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반외식이. 그게 음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음식이 다 돼요. 한정식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삼겹살이 요즘에 핫해요, 굉장히. 삼겹살을 배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배달이 엄청 잘 돼요. 지금 현재 삼겹살, 불고기, 갈비 이런 게. 그리고 외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종류가, 메뉴가. 그 다음에 패스트 프리미엄. 패스트 프리미엄 뭘까요? 패스트 프리미엄. 네. 네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패스트 프리미엄. 패스트 음식을, 패스트푸드를 프리미엄하게 만드는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죠. 기존의 패스트푸드는 싸고 그냥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지금 사회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변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라도 고급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 도시락도 예전에 2,000원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3,000원대, 4,000원대까지 나오다가 만원대까지 나온답니다. 편의점도. 이게 그거예요. 건강까지 생각하는 고급 식재료를 이용한 도시락.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제버거 같은 롯데리아 뭐 요만한 거 요런 게 아닌 좀 큼지막하고 재료가 좀 다양하고 고급 재료를 사용한 수제버거 같은 그런 게 올해의 핫 키워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던 한식의 리부팅. 말이 어렵죠. 이게 제가 쓴 용어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그대로 발표하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모던 한식의 리부팅 뭘까요? 한번 우리 디자이너 한번. 한식이 좀 더 세련돼지는 세련돼지는 거? 한 40점? 자, 또 네. 퓨전 한식? 이 재조명되고 있는 90점. 네.
이게 뭐냐면 우리 한식과 그 다음에 외국식이 있어요. 요즘에 외국식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퓨전 메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더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리뷰팅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퓨전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외식 트렌드 자체가 보통 20, 30대가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메뉴를 자꾸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 한식을 가지고서 외국식과 접목을 시킨 한식을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신메뉴가 나와주는 게 이제 올해는 이런 게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요 네 가지를 가지고선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올해 네 가지를 가지고선 이게 네 가지 키워드를 발표를 했는데, 외식 트렌드를 제가 가만 보니까 세 가지가 배달 외식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나홀로 열풍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부분이죠.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이게 이 세 가지가 이 네 가지 중에 트렌드인데 이 세 가지가 배달 외식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는 배달 외식업을 안 하면 좀 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장형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수치 같은 거를 지금 오늘은 없지만 매장형은 정말 그냥 유지만 해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막 줄 서서 먹고 이런 데를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그 매장형 음식점 봤을 때 그냥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배달 매출은 계속 오릅니다. 30% 있어요. 전체 매출의 30%가 배달 매출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무조건 2017년도 배달 외식이 트렌드다. 요걸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니까 진작에 시작을 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제일 빨리 움직였죠. 그래갖고 계속 배달 매출 성장세고 패스트푸드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기는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헛 같은 경우도 전체 매장 98%, 나머지 2%는 특수 매장. 그러니까 배달을 할 수 있는 로드샵 같은 경우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피자헛도. 그 다음에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매장 신규 점포를 개설을 할 때는 배달형으로만 내준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제는 매장형에서 배달형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달 외식업 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1년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배달 외식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창피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창피하고 맨날 헬멧 쓰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숨겨요. 그래서 저는 배달 외식업 사장님들을 진짜 1년 내내 정말, 아니 사장님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먹고 싶은 것을 원하는 장소에다 갖다 드리는 보람되는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창피해하냐.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자부심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슬로건 자체도 배달 외식업 사장님들께 자부심을 드리는 배달 외식업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드렸더니 지금은 어쨌든 배달 외식이 굉장히 키워드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자부심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한 1년 동안 계속 오시는 분들. 매출도 많이 올리신 분, 최대로 많이 올리신 분들이 15배. 네, 1년 동안 배달 매출을 봤을 때 15배를 올렸고요. 그분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저희 배달 외식업 연구소가 요번엔 2월 달에는 서울에서 하는데 그분을 제가 실사례로 강의를 시킬 겁니다. 뭐 적게는 하여튼 떨어진 데는 없고요. 하여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니까 자부심이 많이 생기고 교육을 받으니까 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배달 외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강의하시는 걸 봐야 되니까 배달외식업 연구소가 하는 강의장에 직접 가서 하시는 걸 보고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일을 그 직종에 상관없이 그 일을 정말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뭐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자부심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배달 외식업에 대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직업의 철학들, 자부심들을 챙겨간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여기 늦은 밤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졸리기도 하시고 어디 가서 술도 한잔 하고 싶으실 텐데 오신 분들 다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잘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현황이 어떤지, 그럼 잘 된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한계는 없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배달 외식업에는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배달 앱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다시 우리는 배달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지와 또 책자에 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전단지를 100만 원을 뿌리면은 90만 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예전에 비하면은 효과가 너무 미미해져 가지고, 그래서 배달 앱 리뷰 자체가 좀 투명해져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금 배달 앱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데는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배달 그 리뷰 자체가 조작이 가능해요. 그 블로그도 가짜로 많이 쓰잖아요. 네, 블로그도 많이 쓰듯이 리뷰도 조작이 가능하고, 또 앱에서도 자꾸 나쁜 리뷰가 올라오면은 숨겨요. 지워버려요? 네, 지워버린 게 아니고 그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숨겨요. 이게 작년에 과징금을 맞았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고객들은 이제 리뷰를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는 예전에 전화 주문도 리뷰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결제만, 내가 돈으로 결제했을 때만 리뷰를 쓸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12월 달에. 불과 한 달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좀 투명하고 공정한 리뷰가 우리는 계속 그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배달 외식도 같이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 외식업이 자꾸 뜨는데 나는 일반 매장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배달 쪽으로 안 돌아서면 좀 타격을 입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 일반 매장이 이렇게 배달 업체를 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해서 성공한 사례들 실제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궁금하시죠? 네. 아까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횟집, 한정식집, 생선구이집, 고깃집, 지금 뭐 동태찜 이런 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례고, 지금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 외식을 안 하시면은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예전에는 가게에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달 직원이 있어야 되고, 또 사고에 대한 위험도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꺼렸어요. 근데 지금은 내 가게에 전단지를 안 돌려도 되고, 앱이 있으니까 배달 대행 업체가 있어서 배달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가게에서 만들어서 전화주문이나 앱 주문을 받으면 그냥 음식은 또 배달 대행 업체가 가져가서 별도의 부가 매출을 올려주는데 왜 내 가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부담 없이 오토바이가 없어도 되고, 배달 직원이 없어도 되고, 위험 부담이 없어도 되고,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관리비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배달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 좋아. 배달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배달로 좀 돌리거나 일반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뭐 포장 용기도 있어야 되고 메뉴도 조금 손봐야 되고 이러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돈 안 들이고 이제 배달 쪽도 좀 신경 쓰고 싶은데 투자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를 가장 적게 하면서 배달 외식업도 좀 신경 쓸 수 있게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너무 돈이 많이 들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 메뉴 같은 경우는 조금 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은 메뉴 가격은 그냥 동일하게 가고 배달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메뉴 가격에 배달비를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대부분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3,000원에서 한 3,500원 사이가 나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약 3,000원 정도를 메뉴를 업을 시켜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달을 메뉴는 똑같이 하고 배달비를 별도로 받으면은 또 고객이 또 싫어하더라고요. 같은 금액인데. 그래서 아예 그냥 음식 값에다가 예. 배달비를 좀 얹어야 얹어서 가면은 조금 이제 손해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서 먹으면 어쨌든 인건비든 자리값이든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배달은 약간의 용기값은 투자를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나가버리기 없기 때문에 없는데 매장에 없는데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용기값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배달 앱에다가 약간의 그 유료 상품까지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12월에 보니까 동태찜이나 네네. 대장금 같은 한식 업체도 배달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한식 업체에서 외식업으로 전환하기 조금 메뉴도 그렇고 좀 많이 신경 쓰일 것 같고 어려워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보면은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약간 반찬 판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찜탕 같은 경우도 업을 시켜요. 그리고 1인 메뉴를 꼭 세팅을 시켜요. 근데 1인 메뉴가 동태탕이 7,000원인데 7,000원 배달 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약간의 뭐 사이드로 만두라든지 주먹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세트를 메뉴를 만들어서 10,000원을 넘겨요. 그래가지고 배달비를 뺍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먹는 사람들은 두 그릇 먹으면은 14,000원인데 혼자 먹었을 때 한 12,000원 정도면은 그리고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는 뭐 계란 후라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세팅을 시키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매장만 30년, 35년 하신 분들도 어렵다고 밖에 생각 안 하시는데 약간의 이제 교육만 조금만 받으시면은 금방 파괴됩니다. 네. 어려운 거는 내가 바꾸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누구나 있으니까 안 될 거에 대한 게 더 크게 보여서 아마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좀 교육도 받아보고 상의도 좀 해보고 컨설팅을 좀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좀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가 보시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앱 사용하시면서 잘 된 것만 너무 얘기하셔서 그럼 앱 사용해서 좋았던 것만 있었나? 혹시 또 앱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사용해서 다른 분들이 이런 걸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팁이라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만 하셨어요? 근데 뭐 안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맛 신속 정확을 못 맞춘 데는 안 좋죠. 근데 그것만 맞춘 데는 그거를 맞춰서 이제 배달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좋은 것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의 첫 강사인데 업소 사장으로 봤을 때 첫 강사인데 제가 왜 강사를 섰냐면은 지방에 있는 한 치킨집이 제일 많은 동네에서 개인 치킨집이 35주를 1등을 하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너 뭐냐? 네,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리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리뷰만 활용을 했는데 석 달 만에 매출이 2배를 뛰었어요. 전혀 다른 거 신경 안 쓰시고. 네네. 그리고 6개월 지났는데 5배가 뛰었어요. 처음보다. 그게 다른 거는 진짜 전혀 거의 안 했고 리뷰만 해서 2배를 떴거든요. 그래서 리뷰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맛, 신속, 정확은 제대로 맞추셔야 되고 거기에 친절까지 하시면은 매출 1,000만 원은 정말 석 달 안에 정말 쉽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댓글 다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나요? 근데 해야 돼요. 네. 네. 얼마나 보통 하루에 시간 투자하셨어요? 어떨 때는 한 30분, 어떨 때는 1시간씩 아니 그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이 네네.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성을 들여 제가 이번에 12월 지금 오늘 25일이니까 12월 25일에서 1월 25일 사이가 약 120건이 달렸어요, 리뷰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달린 거거든요. 지금 바로 결제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120건이 달렸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평균 한 4건, 5건 정도는 리뷰를 계속 써줘야 돼요. 그거를 또 복사하면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정성스럽게 이분한테는 이렇게, 다른 분한테는 다르게. 그것도 고민이겠어요. 네. 말 그리고 다르게 하면. 고객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 수천 명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노트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어요. 다른 표현법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는 궁금한 것들 좀 여쭤봤는데 네. 팀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직업 연구소랑 같이 이렇게 코칭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또 젊거나 아니면 좀 깨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많은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카카오톡도 하기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앱을 활용하게 하고 앱에 리뷰를 달게 하는 일이 제일 큰 난제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어쨌든 배달외식 연구소라는 데가 희망자들이 오는 데예요. 네, 제가 뭐 억지로 뭐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배달 앱에 대해서 자꾸 묻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50대, 60대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활용 잘해요. 몇 번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앱을 깔 줄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리뷰까지 달아요. 네, 왜냐하면 리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매회 교육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리뷰 사장님 댓글을 엄청 잘 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주 모르시는 분들, 교육을 하나도 안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배달 외식업 연구소 오시는 분들은 희망자들이 와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만 오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아직은 없었어요.